엄마, 이젠 그만 오세요. 요즘은 반찬도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면 됐잖아요. 김서방도 이젠 불편해해요. 그게 72세 김영희 씨가 딸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수화기 너머로 무심하게 툭 던져졌고 곧바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남편이 말렸습니다. 여보, 허리도 아픈데 그냥 쉬어요. 오늘은 가지 마요. 아니에요. 아이들 키우느라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래도 집밥은 먹여야죠. 이것만 얼른 다녀올게요.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 부엌에서도 자주 숨을 고르며 버티던 영희 씨. 디스크로 인해 통증이 심할 때도 있었지만 딸과 손주를 생각하면 그깟 아픔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김치 한 포기, 장조림 한 통, 멸치볶음까지. 이건 우리 딸이 참 좋아하지. 그렇게 정성껏 만든 반찬 보자기를 싸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게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만 남기고 직접 얼굴을 보려 하면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에서 남긴 저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마치 이제는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면 족하다니. 그 말이 참 매정하게 들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던 세월이 그 한마디에 조용히 접혀졌습니다. 그 이후로 김영희 씨는 자신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세월을 돌아보니 영희 씨는 자식에게만 평생을 매달린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많아진 시간 속에서 영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딸에게 마음을 지나치게 기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영희 씨는 이 이후로 깊은 우울에 빠졌지만 저를 만난 이후 영희 씨는 완벽하게 달라지셨습니다. 저는 40년 차 사회복지사 김영수입니다. 자식에게 희생하던 삶을 살던 영희 씨는 더 이상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더욱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영희 씨의 딸은 매일 엄마가 보고 싶다고 자주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영희 씨의 삶을 바꿔준 놀라운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에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품위 있게 당당하게 늙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이상 자녀에게 기대지 않아도 당당한 노후를 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시게 되실 겁니다. 지혜의 노후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요즘 50대, 60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노후 준비는 못했는데,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리고 살아야 하나?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0%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정서적 의존입니다. 애가 전화 안 하면 서운해서 잠이 안 와요. 손자 보려고 애들 눈치만 보고 살아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자꾸 애들 집에 가게 돼요.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에게 짐이 된다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감정, 내 외로움, 내 심심함을 자식들이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엄마가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하세요. 받기 힘들 때도 있는데 안 받으면 서운해하시고, 아이들 키우기도 바쁜데 부모님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부모님이 우울하다고 하시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자녀들의 속마음이에요. 사랑하지만 부담스러운 거죠. 짐이 되는 부모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 자녀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확인받으려고 해요. 자녀의 모든 일정과 결정에 개입하려고 해요. 손자, 손녀를 보는 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자녀가 바쁘다고 하면 서운해하고 토라져요. 하지만 자랑스러운 부모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조언만 해줘요. 손자, 손녀를 보는 건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요. 자녀가 바쁠 때 오히려 응원해줘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답은 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 자립이라고 해서 자녀의 도움을 일절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60대, 70대에 갑자기 월 200만 원씩 벌어오라는 게 현실적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의존과 협력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의존하는 부모는 생활비가 떨어졌으니까 용돈 보내줘. 병원비 없어서 못 가겠어. 어떡하지? 너희가 안 주면 난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협력하는 부모는 이렇습니다. 이번 달은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미안하지만 도움을 부탁할게. 건강 관리를 위해서 투자 좀 해줄 수 있을까?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꼭 보답할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협력은 상황을 설명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언젠가 갚을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권하는 건 기본 생활비의 70% 정도는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30%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20만 원이 필요하다면 85만 원 정도는 스스로 마련하고 나머지 35만 원은 자녀에게 도움받는 거죠. 이 정도면 자녀들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부모님도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최대한 활용하세요. 의외로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연금 납부 기록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빠진 기간이 있으면 추납도 가능해요. 기초연금 신청 놓치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각종 노인 복지 혜택들도 알아보세요. 교통비 할인, 의료비 지원, 문화 혜택 등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요. 작은 수입원 만드세요. 완전히 쉬지 마세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해보세요. 경비, 청소, 돌봄, 배달 등 나이 상관없는 일자리들이 있어요. 부담 없는 선에서 주 2-3회 정도만 해도 월 30-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돈보다도 일한다는 자부심이에요. 일하는 부모를 보면 자녀들도 뿌듯해해요. 생활비를 줄이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쓰세요. 무조건 아끼기만 하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대신 똑똑하게 쓰는 거예요.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문화생활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영화, 연극, 강의 등이 무료거나 아주 저렴해요. 경로우대 할인을 적극 활용하세요.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마트, 식당, 영화관까지 할인되는 곳이 많아요. 시장에서 장보기를 추천해요. 대형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어요. 게다가 상인들과 대화하는 재미도 있고요. 반드시 건강관리에는 투자하세요. 절약해야 할 곳과 투자해야 할 곳을 구분하세요. 건강관리, 안전관리에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나중에 큰 병원비가 나올 걸 생각하면 지금의 예방 투자가 훨씬 경제적이에요. 정기 건강검진, 필요한 보조기구 구입, 안전한 주거 환경 만들기 등에는 과감히 투자하세요. 용돈이 아닌 투자를 받으세요. 마음가짐을 바꾸면 자녀도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도움받을 때도 마음가짐을 바꿔보세요. 용돈을 좀 줘가 아니라 건강관리에 투자에 도움을 줘. 생활비 좀 보태줘가 아니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움 부탁해. 같은 돈이라도 받는 목적과 표현 방식을 바꾸면
자녀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녀도 부모 건강이 투자라는 걸 알아요. 사실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이에요. 지금 월 50만 원씩 드리는 게 부담스럽다가도 나중에 병원비나 간병비로 월 200만 원씩 나갈 걸 생각하면 지금의 건강 투자가 오히려 이득이거든요. 이런 관점을 자녀들과 공유해 보세요. 엄마가 건강하게 지내는 게 결국 너희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이에요. 감사 인사는 필수입니다. 도움받을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돼요. 당연하게 받는 게 아니라 고마워하는 부모를 보면 더 도와주고 싶어져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돈은 못 갚아도 다른 방식으로 도움이 될게라는 식으로요.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심심하면 자식 전화하고, 외로우면 자식 부르고, 우울하면 자식 탓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주 안 와서 엄마가 우울해. 손자 보여주지 않아서 할머니가 속상해. 혼자 있으니까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 이런 말들이 자녀에게는 엄청난 감정적 부담이 됩니다. 자녀들도 자기 일상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부모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피하기 시작해요. 전화 받기 싫어하고 집에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 부모는 더 외로워지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불평하게 돼요. 완전히 악순환이죠. 결국 가족 관계가 망가져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서로를 피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 배우기.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할 수 있어요. 하루 30분은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과거를 추억해 보세요. 젊었을 때의 좋은 기억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계절 변화를 느껴보세요. 오늘은 어제와 뭐가 달라졌는지, 하늘 색깔은 어떤지, 바람 소리는 어떤지 관찰해 보세요. 이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심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질 거예요. 둘째, 내 감정을 표현할 다른 통로 만들기.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감정 표출구를 만드는 거예요. 일기 쓰기를 추천해요.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좋으니까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들을 적어보세요.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돼요. 복지관 상담사와 대화해보세요. 전문가와 이야기하면 객관적인 조언도 받을 수 있고 마음도 훨씬 편해져요. 동년배 친구들과의 수다도 좋아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종교 활동을 통한 마음의 위안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평온한 마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외로움과 친해지세요.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외로움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오히려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외로움을 느끼면, 아, 지금 내가 외롭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는 건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TV나 스마트폰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는 심심함을 달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대신 이런 것들을 해보세요. 산책하기.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해보세요. 새로 생긴 가게, 변화된 풍경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식물 키우기. 작은 화분 하나라도 키워보세요. 매일 물 주고 돌보는 재미가 있고 생명을 키운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요리해보기.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서 만들어 보세요.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도 좋고 자녀들이 왔을 때 대접할 수도 있어요. 독서하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내 고민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녀와의 연락도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일 전화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전화하면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전화할 때도 뭐하니? 보다는 오늘 좋은 일 있었어? 처럼 긍정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대화 내용도 바꿔보세요. 내 외로움이나 심심함 이야기는 줄이고 자녀들의 일상에 관심을 보이세요. 자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꼭 필요한 연습이에요. 자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래야 서로에게 그리움이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서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 기다리다 보면 자녀가 먼저 엄마 안녕하세요? 라고 전화할 거예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큰 거거든요. 자녀의 바쁜 일정 이해하세요. 자녀들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직장 일, 육아, 인간관계 등등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요즘 왜 이렇게 연락도 안 하니? 라고 서운해하지 말고 바쁘겠지만 건강하게 지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자녀가 바쁠 때 오히려 응원해주는 부모를 보면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 해요. 역설적이지만 진짜예요. 자녀 외에 다른 기쁨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는 다른 기쁨도 많이 있어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서예, 그림, 노래, 춤, 요리 등등 뭐든 좋아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는 정말 특별해요. 봉사활동도 좋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생기고요. 운동도 시작해보세요. 헬스장이 부담스러우면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밝아져요. 나이 든 자신을 사랑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늙었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다고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과 경험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해요.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도 하고 후회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72세 김순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년 전만 해도 하루에 자녀들한테 서너 번씩 전화하시는 분이었어요. 심심해서, 외로워서, 궁금해서 자녀들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시어머니가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셔서 정말 힘들어요라고 하소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복지관에서 요리교실 강사를 하세요. 젊은 할머니들한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주 3회 강의에 한 달에 한 번은 외식 모임도 하시고 카카오톡으로 요리 레시피도 공유하세요. 이제는 자녀들이 먼저 전화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떡국이 너무 그리워서. 할머니가 바빠지니까 자녀들이 더 찾게 된 거예요. 해시태그 박철수 할아버지의 새로운 인생 68세. 은퇴 후 2년 동안 집에서만 계시던 박철수 할아버지도 있어요. 매일 TV만 보고 부인과 자녀들한테 짜증만 내시더라고요. 할 일도 없고 쓸모없는 인간 같다고 우울해하셨어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시작했는데 점점 실력이 늘면서 바둑에 푹 빠지셨죠. 지금은 경로당 바둑 대회에서 우승도 하시고 바둑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도 하세요. 가장 큰 변화는 표정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시무룩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세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이렇게 즐겁게 지내시니까 우리도 안심이 돼요 라고 말해요.
가장 놀라운 건 65세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스마트폰도 어려워하시던 분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간단한 요리법을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처음에는 구독자가 10명도 안 됐는데 지금은 3만 명이 넘어요. 댓글로 응원받고 수익도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손자가 할머니가 유튜버라니 우리 반 친구들이 부러워해요라고 자랑할 정도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보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해시태그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주 자녀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하루 참아보기. 둘째 주 혼자 30분 동안 차 마시며 창밖 보기. 셋째 주 복지관이나 경로당 가서 프로그램 알아보기. 넷째 주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해보기.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해보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엄마 심심해 죽겠어. 언제 올 거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도 안 하니? 손자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요즘 새로운 취미 생겼어. 다음에 와서 구경해봐. 너희들 바쁜 거 아는데 시간 날 때 연락해. 손자 보고 싶긴 하지만 너희 스케줄에 맞춰서. 마음가짐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나는 자녀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진다. 자녀의 행복도 자녀가 책임진다. 서로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어려워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이만큼인데 뭘 어떻게 바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3분의 사례만 봐도 60대, 70대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뀌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바꿔가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하루에 10분만 다르게 살아도 일주일이면 70분, 한 달이면 5시간, 1년이면 60시간이 달라져요. 그 시간 동안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1년 후에 나는 지금의 나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녀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도 부모님이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부모님이 자신만의 삶을 즐기시면 자녀들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정말 멋있다고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인생 2막을 시작하세요. 60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요즘 60대는 예전 40대예요. 아직 건강하고 활력도 있고 배울 의욕도 충분해요. 자녀 키우느라 생계 유지하느라 못했던 것들을 이제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시기예요. 나이 들어서 뭘 해라고 체념하지 말고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당당한 부모, 자랑스러운 어른이 되세요. 자녀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자랑스러워하는 멋진 어른이 되세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독립하고 정서적으로도 자립하고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부모가 되세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나도 나이 들면 부모님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휴대폰 내려놓고 창밖 5분 바라보기. 자녀에게 하려던 전화 1시간 늦춰보기. 거울 보면서 나는 멋진 사람이다 한번 말해보기.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서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갈 거예요. 지혜의 노을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중년,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고민도 나눠주세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자녀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자랑스러워하는 멋진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노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